도토시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135회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네, 지난주에 또 바빠갖고 녹음이 한 며칠 밀려가지고 오늘 사전투표일 하루 전날인 오늘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한번 행사해보려고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한번 방송 녹음 들어갑니다. 선한 영향.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댓글에 그런 거 하는 게 유행이래요. 어떤 겁니까? 나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네. 뭐 이렇게 댓글 다는 게. 그래요? 나는 거기에 지지한다는 식으로. 일전에도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지지하는 것이 일종의 유희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때 그냥 유희에서 유희로 끝나고 말았는데 지금 18세, 19세에도 투표권이 있잖아요. 네네. 그들 사이에서 이제 그게 많이 유행한다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투표장 나가면 아무래도 그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정말 그 공약 선동적인 문구 한 줄 정도 보고 이제 투표를 할 건데,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어쩌면 3%를 넘길 수가 있겠구나. 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장하시는 배당금의 3%만이라도 국정한테 안 될까요? 네. 전국민이 얼마지? 1억 원씩 준다고 그랬나 지금? 저 재난지원금? 그거 3%만이라도 어떻게 좀 300만 원이네요. 쓰는 김에 공천장사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좋습니다. 300만 원. 네, 그런 와중에 영화 좀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 것도 못 봤죠? 요 구타임만 겨우 봤네요. 요거 먼저 가죠, 차라리. 힌지하우스닷컴이 요즘 어떻습니까? 힌지하우스.kr입니다. 힌지하우스.kr. 네네. 지금 신상품을 저희들이 되게 야심차게 또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가열차게 출시했는데 코로나 맞고 반응이 슬슬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쉽지가 않아 놓으니 그 옷은 언젠가 내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 계절에 사겠노라 하시나 봐요. 타격이 있네, 온라인 쇼핑에도. 있죠. 제 월급은 계속 거기다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영화를 저도 이제 요즘은 볼 영화가 없고 넷플릭스에서도 좀 계속 실패작을 선택하는 바람에 몇몇 개를 봤는데 요즘 저희가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넷플릭스랑 왓챠에서 미끼 상품은 저희가 이미 다 걸러갔나 봐요. 이제. 맞아. 저희 체리피커 이미 했나 봐요. 그걸 체리피커라고 그래요? 잘 익은 체리만 다 골라 따먹고 나머지 체리는 다 구린 거. 좋은 그러니까, 것만 골라 먹는 놈들. 그거를 체리피커. 집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구만. 그래서 제가 주디를 보긴 봤는데 주디.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됐어. 본지. 히든 페이스라는 좀 꽤 오래된 영화예요. 이거 왓챠에서 볼 수 있는데요. 2011년도 영화고요. 콜롬비아, 스페인. 잘 모르겠네요. 그쪽 영화입니다. 어쩌면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장르는 코미디, 드라마, 미스터리 장르고요. 그래요? 이거 맞아요? 전 스릴러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스릴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리메이크 됐었는데, 어떤 집에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면서 어떤 좀 심령 스릴러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젊은 엄마가 주인공인데 그 집에 살고 있는 늙은 노파의 어떤 유령? 망령? 같은 걸 자꾸 마주치는데 그게 알고 보니 미래의 자기 자신인. 솔깃한데요. 그런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한국 영화로도 리메이크가 됐었거든요. 아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기 미스 코리아 출신 그분 누구야? 염정아. 네네. 아마 염정아 씨가 주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면 저기였나? 쉬리의 그분이었나? 하여튼 네네. 요런 좀 공포영화 스릴러 요런 거에서는 조금 요쪽 남미가 좀 두각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요것도 그런 쪽의 영화인데 먼저 배경은 굿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딱 도토상님 스타일이 노출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필요 없는 노출신이 아니라 필요한 노출신인데 웰메이드네요. 어마어마하게 엄청 도토상님 스타일. 근데 시대는 현대, 배경은 보고타면은 콜롬비아 수도인가요? 모르겠네요.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고타. 그리고 보고타의 한 외곽 지역에 있는 대저택이 배경입니다. 출연진은 크게 3명을 들 수가 있어요. 남자 주인공 킴 구티에레즈. 내가 남자 주인공입니다. 아드리안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아드리안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1년간 보고타의 필하모닉 지휘자로 발탁돼요. 그래서 지방에 있다가 여자친구와 함께 수도인 보고타에
이주합니다. 그때 1년간 머무를 집을 어떤 독일 노파에게서 임대를 해요. 그 독일 노파는 독일로 돌아가고 가끔씩 이 콜롬비아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집을 임대해 준 거예요. 1년 동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맡으면서 또 능력도 인정받고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 사랑꾼이에요. 아주 여자친구랑 아주 그냥 죽고 못 살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이 보고타에서의 낭만적인 생활을 즐기죠. 그러던 가운데 아드리안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주자와 썸을 타요. 썸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친하게 지냅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추궁을 하는 여자친구와 이제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해서 와보니, 집에 돌아와 보니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가 담긴 동영상 전달받고 절망에 빠집니다. 여자가 떠났다고. 그 다음에 아드리안의 여자친구 파비아나, 아드리안의 여자친구고요. 아드리안을 따라서 같이 보고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저택에 살면서 아드리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아드리안의 연주회에 참석했다가 아드리안이 바이올린 주자와 너무나도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를 목격하고 좀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아드리안에게, 남친에게 추궁을 합니다. 남친의 핸드폰에서 바이올린 주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몰래 훔쳐보고는 네. 이별을 통보하는 동영상을 남기고 떠났죠. 아, 몰래 훔쳐보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자가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 많이 문자. 훔쳐보면서 그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 슈레딩거의 슈레딩거의 문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벨렌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고타의 한 주점의 종업원이에요. 이 아드리안이 실연을 당하고 여자가 날 찾지 마라 떠난다라는 동영상을 남겨놓고 떠난 이후에 폐인이 돼요. 한동안. 그래서 계속 술을 먹어요. 술. 네. 그 술을 먹으러 가는 그 주점의 종업원입니다. 네. 근데 이 아드리안이 와서 자꾸 술 먹고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네. 좀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이 아드리안과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아드리안의 그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둘이. 이 아드리안의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 대저택에,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동거를 하게 되는 새로운 뉴 여친이 되겠습니다. 현 여친. 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어느 날 이 경찰이 아드리안을 찾아와요. 네. 너의 전 여친 파비아나가 실종됐다.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 혹시 너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느냐 라고 추궁이 들어옵니다. 그 동시에 벨렌은 또 이 대저택에서 지내면서 아드리안이 오케스트라에서 출근하고 없을 때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집안에서 그 신기한 현상을 목격해요. 네. 소리가 알 수 없는 소리가, 아주 미세한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온다든지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소리 같기도 한. 그리고 어떤 미세한 그 떨림들 같은 것들이 욕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사람은 느낄 수 없지만 물이 진동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집안에 그 미세한 떨림, 집이 떨고 있다라는 느낌 같은 거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의문에 쌓이게 되죠. 슬슬 빌드업을 해가 가는군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시간이 뒤로 가서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구여친인 파비아나가 고민 상담을 해요. 이 저택의 주인이었던 노파와, 노파가 가끔씩 자기 집을 한 번씩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차 마시러 놀러 오거든요. 그때 고민 상담을 합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이 남자를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보고타로 넘어왔는데 남자가 지금 바람이 난 것만 같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노파가 그러면 비밀을 지켜달라라면서 이 집안에는 밀실이 있다. 라면서 집안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 그 남궁 현자님이 설계하신 집 아닌가요? 오케이.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 아, 네네. 그래서 집은 원래 노파의 남편이었던 나찌. 나찌였어요. 나찌 장교가 남미로 많이 도망갔잖아요, 전쟁 이후에. 콜롬비아로
도망 와서 신분 세탁을 하고 지은 집인데 언젠가 자기도 저 아르헨티나에서 잡혀간 그 누구죠? 그 악의 평범성의 그 당사자 다른 남미로 피신했던 나치들처럼 자기도 여기서 언젠가는 자기를 잡으러 올 수도 있다 누군가가 라는 불안감에 시달려서 집안의 비밀 밀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면서 결국엔 거기서 자연사 했다라는 과거가 있어요. 그 밀실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완벽하게 방음이 되고 안에 달린 스피커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밀실의 두 면은 큰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유리는 하나의 유리는 침실, 메인 침실을 볼 수 있고 하나의 유리는 그 침실에 딸린 화장실과 통해 있는 유리예요. 그 좁은 집에 살면 대번에 튀어날 텐데 아니 이 공간은 뭐냐 여기 돌아가지도 어떤 튀어나왔냐. 기둥도 아니고 뭐 엘리베이터냐. 역시 대저택이네요. 네. 그래서 그 두 유리로 침실과 욕실을 볼 수 있는데 네. 그 침실과 욕실 측에서는 그거는 그냥 거울이에요. 네. 그 붙박이 오케이. 옷장에 붙어 있는 거울 아니면 욕실에 있는 거울.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파가 조언을 합니다. 한번 시험을 해봐라. 이 밀실에 숨어서 약간의 음식과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서 남자친구의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너가 없어진 이후에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면 남자친구의 진심을 너가 알 수 있을 거다. 그 똥 싸는 거 보고도 정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 그건 뭐 똥을 싼다고 그러면 굳이 안 보겠죠. 아, 네. 좋습니다. 나는 볼 거 같은데 몰라.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조언에 따라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약간의 음식 챙겨서 그 밀실 안으로 숨습니다. 그러면서 남친에게 거짓 비디오 동영상을 남기는 거죠. 난 널 떠난다. 네. 날 찾지 마라. 라고. 그건 좀 심하네요. 예. 그리고선 그 안에 밀실에 들어가서 희희낙낙하면서 남친이 와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남친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네. 여자애도 좀씩 네. 이렇게 마음이 네. 좀 누그러지고 안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때 나왔어야지 해피엔딩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계속 지켜봅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남자친구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거의 폐인 생활하는 걸 다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진심을 이제는 깨닫고 그 밀실을 나가기 위해서 열쇠를 찾는데 열쇠를 네. 두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리를 막 절규에 소리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남자친구를 부르면서 유리를 막 두들기는데 바깥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여자는 남자친구가 점점 상처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벨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 안에서 온갖 정사를 나누는 장면들을 다 지켜보게 됩니다. 소리가 스피커가 시설이 워낙에 좋아서 그 소리가 그 안 볼래도 그 안으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초반에 배드씬이 뜬금없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저질 영화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주 넣나 했는데 나중에 시점이 바뀌어서 이 여자친구 왜 구 여친의 시점으로 갔을 때 잦았던 배드씬의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갇힌 구 여친은 어떻게든 바깥에 정보를 자기가 여기 갇혔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모든 게 안 돼요. 소리도 안 나가고 전화도 안 터지고 아무런 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도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 거지가 거의 그 뭐 피골이 상접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죠. 그 안에는 화장실도 구비돼 있고 남궁 현자 씨가 설계한 것처럼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물이 오가는 파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관. 그거를 이렇게 쿵쿵쿵쿵 두드리면은 안방의 욕실에 물을 받았을 때 거기에 미세한 진동이 물 표면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물을 받아놓고 샤워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배관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신여친 벨렌이 그 물의 진동을 느끼고 낌새를 채게 됩니다. 보통 유령들과의 어떤 소통 같은 거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유령이 말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는 질문이 맞으면 뭐 소리를 한 번 내라, 틀리면 두 번 내라 이런 식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파비아나가 이 집안의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영화는 또 다른 반전을 향해서 급물살을 타게 아직 됩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네. 나도 10분 만에 영화 한 편 다 봤다고 또, 이야, 또 보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하. 그래서 그 반전을 향해서 급물살을 타는데 과연 이 여자친구는 구여친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구여친이 거기에 갇힌 것에 어떤 음모가 있을지, 오케이. 경찰은 어떤 낌새를 눈치챈 것일지, 네네네. 그건 한번 영화를 보시고 괜찮네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 콜롬비아 영화답게 그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이라는 네네. 범죄 드라마가 있었어요. 살바도르 달리 가면 나오는. 예, 맞습니다. 네. 그 어떤 그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신박했는데 뭐 네네. 하이스트 무비는 뭡니까? 네. 카이스트에서 똘똘한 거죠. 네. 똘똘한 무비. 뭔가 공학적인 거죠. 그 똘똘한 영화 한 편이 멍청한 영화 10편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똘똘한 한 편. 어쨌든 하이스트 무비가 뭐 팀을 꾸려서 뭐 하는 게 뭐 새로운 적은 아닌데 설계자가 바깥에 있고 그 실행자가 그 은행 안에 들어가서 그걸 훔치고 여러 가지 그 경찰이나 인질의 그 대응들이 돌발 상황에 나올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 실행팀은 당황하는데 바깥에 있는 설계자는 모든 게 계산됐다는 듯이 착착착착 그거에 맞춰서 준비된 대응을 해가는 뭐 이런 어떤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면에서 오는 뭐 도덕질의 어떤 예술가 가면을 쓰고 뛰니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드라마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게 우라통이 터져요. 민폐 캐릭이 막 도처에서 나오면서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사랑꾼이야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랑에 빠져 막 요렇게 팀원들끼리 사랑에 빠졌다. 저 인질하고 빠졌다. 누구하고 빠졌다. 경찰하고 빠졌다. 막 서로 막 뒤죽박죽이 되어 그것 때문에. 또 남미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대체. 그 모든 행동 동기가 다 그 사랑이에요. 사실 살인 사건의 그 가장 큰 동기도 뭐 돈 문제 아니면 치정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인간사 다 그런 거 아니겠냐마는 그거 하나로 그 영화라는 이야기에서 모든 동기를 퉁치고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뭔가 아침 드라마식인데 요거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인기가 많아. 저 캐릭터가 살려 5회분 더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눈길은 김치 싸대기를 끌고 뭐 요런 요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가면으로 끄는 거 아닙니까 시선을? 그 종이의 집이 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런 거가 걸리긴 하는데 워낙에 등장인물이 작고 한정된 공간에서 울타리를 좁게 쳐서 끌고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뭐 단 한 가지의 동기 치정이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뭐 뻔한 결말을 남겨두고 아무리 길게 질질 끌어봤자 97분 영화에서 한 96분밖에 더 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길게 끌어야 96분. 그러니까 러닝 타임이 이제 1시간 약 한 40분이 안 되는 아주 쾌적한 러닝 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보기 괜찮고요. 특히나 그 중남미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그쪽 문화하고 익숙치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감정선을 잘 못 따라가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 야, 진짜 이게 그래서 정열의 대륙인가? 라고 하는 정도로 어떤 희노애락에 빠지는 감정의 기복들이 이건 좀 성급한 연출을 하는 영화들만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대륙 자체가 원래 사람들이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캐릭터들의 감정, 동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요. 그 사건을 풀어가는 어떤 미스터리 그다음에 반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볼만하다. 저희 최근에 또 스타워즈에서 뜬금없는 마지막 그 키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그 언급하신 정도면은 제가 스무스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타워즈도 이제 히스패닉 팬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디선 상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뭐 왓챠 기준으로는요. 그 3.4점의 평균 평점을 받고 있고요. 꽃이라는 분이 4점을 주시면서 잘 만들어진 스페인 스릴러 영화가 여기 또 있었네. 근데 스페인 영화는 아니고 콜롬비아, 스페인 맞네요.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신선하고 매끄러워서 재밌게 잘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안상원님이 2.5점 주시면서 출발 비디오 여행에 나온 내용이 전부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말한 내용도 전부라고 느끼실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요거 뭐 히든 페이스 하니까 그 기생충 연관 검색어로 뜨기도 하고 아, 또 그래요? 검색해 보니까 어떤 분이 줄거리 결말 슬포주의 여주인공 무척 예뻐요라고 스포를 하셔가지고 요 스포 정도면은 조금 사람들 클릭 좀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진짜 그 말대로 그 구여친, 현여친 그 두 배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로 다른 분위기의 매력을 갖고 있어서 네. 뭐 소녀시대 같은 거죠. 뭐 아, 네, 누구 하나 그렇습니다. 걸려라 네. 취향 그런 식으로 윤지 아빠라는 분이 3점을 주시면서 적절한 스릴러, 적절한 반전, 과도한 노출 해가지고 별 1개씩 3점을 준다. 이렇게 하셨네요. 이게 요즘 코로나 전국에 네. 그리고 투표에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가볍게 네네. 맥주 한잔 하면서 네. 볼 수 있는 쾌적한 영화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합니다. 이게 네. 저기가 굉장히 심해요. 노출이 진짜 잦고 심해요. 굳이 내가 노출을 계속 연출하고 싶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저렴하지 않게 영화에 담아낼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영화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리벽 뒤에 네. 전 여친이 자가격리 네. 되어 있다라는 네네네. 것을 시국에도 많네요. 맞네요. 네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되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기 전에는 이게 왜 뜬금없이 자꾸 정사씬을 넣는지 요즘 쓰레기 영화 아니냐라는 그 오해를 하기 딱 좋습니다. 네. 이거 어떤 별점 반전을 끌어내는 영화네. 이거 뭐 지금 시대 정신도 그대로 반영됐어. 그렇죠. 이거 기생충이랑 같이 그렇죠. 언급돼. 게다가 이 영화의 기본인 건 뭡니까? 관음 아닙니까? 관음? 그렇습니다. 남의 삶을 쳐다보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액자 구성으로 담아냈네요. 맞습니다. 거기다 노출까지. 예, 명작 만들기 들어갈 수 있는 영화죠. 요거 예. 소지 다분하네요. 요거 잘 안 되면 이번 회 까고 다음번에 한번 메인으로 한번 다뤄도 괜찮을 법한 영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요걸 보면서 현 여친이 그 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그 네. 혹시 유령인가 싶은 네. 존재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장면. 네. 이게 맞으면 뭐 진동을 한번 네, 해줘. 네, 네. 뭐 이런 장면에서 네. 퍼스널 쇼퍼라는 느낌의 네, 영화가 네.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네, 저도 최근에 그거 한번 네. 다시 봤거든요. 네, 네. 거기서도 우리가는 모르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크리스틴 스튜어트.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영화 싫어하잖아요. 양성애자라서 좋아합니다. 아이 네. 그 영화 싫어하잖아요. 어떤 그거. 영화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는 네. 모르겠어요. 막 진짜 마우스 포인트가 그 근처에도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하이틴 네. 뭐 무비는 그 자체로서 또 어떤 매력이 있긴 있는 건데 그거는 좀 너무 좀 간 네. 느낌이 좀 커가지고 그리고 이분 그냥 일단 배우 자체는 네. 글쎄 어떤 가십거리도 영화 외적으로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런 영화 외적인 면이 되게 매력 있어서 네. 사람으로서 되게 괜찮은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저는 각선미 때문에 이분이 좋아하는데. 그런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각선미 진짜 좋아요. 최근에 그 미녀 삼총사 있잖아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분 나오셔서 내가 한번 이거를 구동을 했는데 파일을 네. 진짜 한 20분 넘기기 힘들더라고요. 아 너무 재미없어서. 네. 아유 안타깝네요. 네네. 어쨌든 요분이 그 감독하고 많이 저기를 했는데 올리비에 아시아스 퍼스널 쇼퍼 만들었고요. 네네. 클라우디아 맞습니다. 슈퍼마리 클라우디아 뭐죠? 무슨 말이야? 실즈 오브 실즈 오브 클라우디아 클라우디아 슈퍼 오브 실즈대로 클라우드 네. 오브 실즈 말이야. 그 영화도 하셨고 거기에 두 군데 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2번 정도 나왔으면 뭐 페르소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있죠. 주연급으로 2번 나왔으니까. 인컨텍스로 100편 만들었다. 거기서 2편 나왔다. 그러면 그런 말 하기 좀 민망하지만. 네. 근데 거기에서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영매로 나오는데 네네. 죽은 자기의 쌍둥이 오빠, 네. 쌍둥이 오빠도 영매였는데 네. 죽고 난 이후에 먼저 죽는 사람이 영매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승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주기로 하자 약속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심장마비로 죽은 이후에 쌍둥이 오빠로부터 올 그 신호를 기다리는 그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수도꼭지가 갑자기 틀어진다든지 네. 쿵쿵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어떤 스모 같은 유기체가 하늘에 슬슬 네. 날아다니기도 해요. 네, 그걸 실제로 목격하기도 네. 하고 그런 장면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 그 영화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도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것만 듣고는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 하면 또 뭡니까? 트와일라이트 아니겠어요? 그렇죠. 트와일라이트에서 모르겠어요. 같이 스타덤에 네. 오른 네.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나오는 영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영화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꼴이죠. 예, 그럼 꼬리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꼬리가 꼬리를 물었으니까 꼬리밖에 없는 거네. 용미삼이. 바로 어떤 영화입니까? 요 영화
바로 긴장감 있게 한번 넘어가죠. 요거.